네, 안녕하세요. 네, 김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GRC에 대해서 거버넌스, 위험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 법 규정,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위험관리, 그리고 거버넌스는 뭐라고 통치, 뭐 이런 걸로 이제 번역이 가능하는데, 번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인터넷 시큐리티 정보보호 GRC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데 주로 우리는 리스크 매니지먼트하고 컴플라이언스 쪽이 이제 계속 자세히 다룰 거고 거버넌스 관련해서는 아, 뭐 용어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 거버넌스 IS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거버넌스에 대한 그 표준화가 있었는데 그 표준화에 대한 좀 내용하고 가볍게 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리스크 매니지먼트하고 앞으로 어, 이번 주차는 아니지만 계속 리스크 매니지먼트하고 이제 컴플라이언스 관련해서는 계속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일단 IT GRC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GRC가 되겠죠. 예, 정보보호 거버넌스, 위험관리,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IT GRC의 이제 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요. IS GRC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이 거버넌스에 대한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이 거버넌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1980년대부터 이제 통치라는 의미의 통치 시스템의 이제 개념으로 이 거버넌스라는 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이 명확한 정의에 대해서는 저도 자료를 그 강의 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뭐 유튜브든지 또는 구글이라든지 검색을 해봤는데 정의가 대부분 학자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 학문적 합의는 아직 안 되어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거버넌스는 통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 거버넌스는 정부 주도적인 경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정부, 기업, NGO죠. 비정부 기관, NGO 등의 다양한 이제 행위자가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이제 국정 운영 방식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거버넌스 얘기하기 전에 이제 거버먼트를 잠깐 이제 얘기하면 요거는 정부죠, 정부.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이제 정책을 수립을 할 때 요새는 이제 많이 민간 뭐 산학 모여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정책 수립이 되고 의사결정이 되면은 이제 시행을 이제 하게 됩니다. 과거에 이제 거버먼트에서는 약간 탑다운 방식이죠. 예, 탑다운 방식으로 이 정부의 정책을 이제 수립을 해서 이제 시행을 하는 그런 정부 주도적인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거버넌트라는 그 용어가 이제 있었는데 이 거버넌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로운 국정 운영 방식이어서 어떤 일방적인 정부 주도적인 경향에서 벗어나서 정부하고 기업, NGO 등 다양한 이제 스테이크홀더라고 그러죠.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구조가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 존 피에로하고 피터스가 스웨덴의 이제 대학 교수인데 지금 책을 보면은 어, 이해 당사자가 주체적인 행위자로 여기서 말하는 이해 당사자는 정부 주도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업이라든지 NGO들라든지 이런 이해 당사자가 모여갖고 협의와 합의 과정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바텀업이죠, 이거는. 예, 버텀업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사회적 통치 시스템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거버넌스는 통치의 개념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이것을 뭐 버텀업이냐 탑다운이냐에 대한 어떤 두 가지가 있을 것 같고, 과거에는 정부 주도적인 거라고 그러면 이제는 거버넌스는 민간단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이 뭐 우리 요새는 이제 시민단체들이 모여갖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새로운 거버먼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나는데 우리 미국 대통령이 이제 새로 이제 탄생이 됐었잖아요. 그럼 예전에 이제 뭐 뭡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약간 탑다운이죠. 약간이 아니라 완전히 탑다운이죠. 그래서 이제 정말 거버넌트 중심의 어떤 통치를 했다 그러면 새로 이제 등장하는 이제 바이든 정부는 약간 탑다운이고 뉴 거버넌스의 이제 통치를 하는 이제 스타일로 이제 보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 거버넌스는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어떤 통치의 개념인 국가 거버넌스가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이제 기업 거버넌스, IT 거버넌스, 정보보호 거버넌스에 이제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거버넌스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근데 이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거버넌스는 IT의 뭐 부분 집합이고 IT 거버넌스는 기업의 부분 집합이에요. 이 기업이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경영 목표는 이윤 창출이잖아요. 이 이윤 창출을 극대화시키고 뭐 이런 거 하기 위해서 IT라는 게 필요했고 IT를 이제 접목시켜서 연계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IT와 기업 경영과 IT가 서로 접목되는 그런 이제 거버넌스가 이제 탄생이 됐고 IT를 하다 보니까 이 정보보호에 대한 걸림돌이 이제 생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죠,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 정보라는 그러니까 자산이죠. 자산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막대한 그 경영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IT화 할 때 이 정보 보호에 대한 컨셉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IT 거버넌스의 부분 집합으로서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거버넌스가 또 하나의 학문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거버넌스에 대한 뭐 통치 개념, 이게 뭐 버텀업이건 탑다운이건 간에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통치 개념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IT 거버넌스라는 게 기업 거버넌스는 뭐 당연히 이제 경영 철학, 경영 통치를 위해서 생겼고 이 IT 거버넌스가 이제 나오는데 기업 거버넌스의 이제 부분 집합이죠. 어떻게 보면 어, 여기에서 이게 IT GRC로 이제 진화가 되는 거죠. 거버넌스뿐만이 아니라 리스크 매니지먼트하고 컴플라이언스까지 더 발전을 이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버넌스라는 통치, IT 거버넌스, 그러니까 통치라고 얘기하면 통치를 경영진들이 모여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이 거버넌스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즉, 그 다음에 어떤 그 법적 중거성, 법적 요구사항 또는 기업 내부에서의 어떤 요구사항, 그죠? 뭐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는 그 주주들의 어떤 그 요구사항,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컴플라이언스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IT 거버넌스가 이제는 IT GRC로 점점 확대되고 이 세 가지가 균형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짐 허리가 2008년에 이 IT GRC의 구축 목적은 뭐 이윤 창출입니다. 더 많은 수익, 좋은 비즈니스 성과 창출을 위해서 IT GRC가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이 IT GRC에서 이제 G는 어떤 경영진, 이사회, 그러니까 스테이크홀더죠. 스테이크홀더, 이해관계자들,
특히 기업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영진이라고 볼 수 있고, 뭐 주주총회, 주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이사회에서의 어떤 전략 정책, 통치의 개념이죠. 지시. 이런 것들이 거버넌스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비즈니스 위험 책임자가 위험을 분석 대응하는 게 이제 위험 관리. 뭐 여러분들은 요거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컴플라이언스는 법규 준수. 예. 정부 국가의 이제 법적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고 기업의 어떤 규정이나 지침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IT GRC를 이제 발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IT GRC는요, 니콜라스 라스라는 사람이 2010년에 들어서 아까 2008년에 지금 홀리가 이제 IT GRC에 대한 어떤 구축 목적을 이제 얘기했다 그러면 2010년에 IT GRC 프로세스 모델을 정립을 했어요. IT GRC를 잘 하려면은 어떤 프로세스가 이제 필요로 한데 이 프로세스에 대한 모델을 이제 정립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IT GRC 안에는 이러한 프로세스가 이제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꼭 이게 먼저 되고 이게 먼저 되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뭡니까? 이건 평가를 하게 되고 이 평가라는 거는 위험 관리에서 이제 넘어온 어떤 그 리포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산출물. 이 보고가 일어나겠죠. 여기가 이제 예를 들면 경영진이라고 봤을 경우에 경영진 집단, 그러니까 이사회라고 봤을 경우에 IT에 관련된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한 건지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 있고 이걸 보고 나서 여기 지시를 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집행부라고 하면은 집행부라는 거는 이제 조직이죠. 그 기업의 이제 관리하는 관리자들 집행부에게 이제 지시를 할 수도 있고 또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일어나는 각종 그 리포트를 이제 또 받게 될 거고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하고 IT 컴플라이언스의 프로세스가 제대로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 경영지선에서는 또 모니터링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발생이 된다라는 거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이제 계속 이제 얘기하겠지만 자산에 대한 이제 세팅을 하게 되고 자산에 대한 식별을 하게 되고 그 자산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리스크 컨트롤 액티비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감사 오디트 기능이죠. 이런 행위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 그 자산을 관리하는 여러 조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하고 이제 소통을 원활히 이제 하게 되고 대책이 그러니까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고 그 리스크 위험 관리를 하다 보면 이제 보호 대책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 보호 대책에 관련해서 그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들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IT 컴플라이언스는 요구사항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 규제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을 리스크 매니지먼트 할 때 이제 입력으로 받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이 거버넌스, 리스크 매니지먼트, 컴플라이언스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이 각각에 대해서 프로세스, 또 전체에 대한 프로세스 모델을 정립을 한 게 바로 이제 니콜라스 라스고요. 2010년에 이 모델이 정보보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이제 IT 거버넌스의 프로세스가 정보보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이제 영향을 줍니다. 이게 이제 표준화가 되는데 이 표준화에 될 때 어떤 그 이론적인 영향을 당연히 주겠죠. 그렇게 이제 학문은 발전하는 거니까요. 네, 잠깐 쉬었다가 연이어서 하겠습니다.